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혹시 샤워할 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찬물과 온수 중간에 수전을 두고 사용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현재 불필요한 난방비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씻거나 샤워할 때 평균 40에서 50도의 고온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보일러 온수가 70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20에서 30도의 온수를 낮추기 위해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사용하지도 않던 70도의 온수 설정으로 불필요한 가스비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 보일러마다 있는 온수 설정을 40에서 50도로 설정 후 사용해야 누수되는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너무 미지근하다 하시면 조금씩 온도를 조절해서 실제 사용하기 적당한 온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분배기 밸브를 아예 잠가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동파가 발생하여 난방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절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밸브를 반쯤 열어두셔야 하는데요. 반쯤 열어둔 밸브로 인해 미세하게 물이 순환되며 난방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전년도에 난방비 얼마나 나오셨나요? 저도 몇만원 단위에서 내던 금액이 10만원 단위 금액으로 오른 걸 보고 피부로 확 와닿았는데요. 이번 연도도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은 계속 추워지고 난방은 꼭 필요한데 비용은 걱정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난방비 절약 꿀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난방비 절약 꿀팁 첫 번째는 보일러 온도 설정입니다. 보일러 설정에는 실내, 온돌, 예약, 외출이 있는데요. 실내 모드는 조절기 하단에 있는 온도 센서로 실내 공기를 측정하여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것이 바로 온도 감지 센서인데요. 실내에 외풍이 없다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외풍이 있거나 실내 공기가 추운 집은 온도를 낮게 감지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계속 작동하여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25도로 설정했다면 저 온도 감지 센서가 25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작동하는데요. 온도 조절기가 외풍이 심한 곳에 달려 있거나 실내 공기가 추운 편이라면 실내 모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을 데워주는 난방수의 온도를 측정해서 가동하는 방식인데요. 실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실내 모드처럼 보일러가 무리하게 작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내 공기가 차가울 경우엔 더더욱 온돌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온돌 모드의 적정한 난방수 온도는 최대 설정 가능한 온도에서 15도를 뺀 온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보일러가 추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난방수가 빠르게 식어 설정 온도까지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약 모드는 설정해둔 시간 간격으로 일정 시간 보일러를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시간 단위로 몇 분 동안 작동할지 설정할 수 있고, 다음 시간까지 온도가 손실되며 유지되기 때문에 난방수 온도는 최대치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난방비를 아낄 수 있을까 하고 눌러보는 외출 모드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방식입니다. 외출 모드는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보일러가 작동되는 모드로 한겨울 동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설정인데요. 동절기 최소 2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만 외출 모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을 텐데요. 그럼 잠깐 외출 시에는 어떻게 하지? 보일러를 끄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보일러를 끄고 나가면 집에 돌아와서 재가동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온수관의 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를 다시 데우기 위해 오히려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에서 3에서 5도 정도 낮게 설정해 두시는 게 난방비 절감에 제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보일러 파악하기입니다. 보일러를 오랜 시간 가동하여 노후된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데요. 난방 효율도 나쁠 뿐더러 초미세먼지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와 비교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난방비 절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사용 후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발생해 손해인 것 같지만 실제 난방비 절감 효과로 인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사용할수록 배관에는 녹, 덩어리, 결석 등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난방 효율이 감소됩니다. 그런 보일러의 경우 청소 유무에 따라 연료비의 20에서 30%가 절감되기도 하는데요. 보일러 배관 청소 주기는 5년이며 보일러 가동 시 온도가 늦게 오르거나 특정 부분만 따뜻하다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청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로 녹물, 산화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요. 또한 아파트의 경우 온수를 다른 곳에서 공급해주는 지역 난방, 중앙 난방인 곳들이 많습니다. 만약 공급처가 노후화되어 찌꺼기가 계속 쌓인다면 내 집을 청소해도 이물질이 지속 공급되어 청소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단열과 외풍 차단입니다. 사실 난방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아무리 난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단열과 외풍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열 보조는 어렵습니다. 이는 난방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철 열 손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외벽과 창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곳을 조치해 열 보존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뽁뽁이입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뽁뽁이만 붙여도 이중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는데요. 또한 창문 틈새에 문풍지나 바람막이를 설치해 외풍까지 차단해 준다면 열 보존력이 극대화됩니다. 커튼, 이중 커튼을 사용해 외벽, 창문 등 직접적인 마찰을 줄이고 햇빛이 드는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 닫으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습기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대부분 습도가 낮고 건조한 편인데요. 가습기로 적정 습도를 유지할 경우 난방을 했을 때 열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습도는 열 보존력에 도움을 줘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데요. 이는 난방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가습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발생하여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고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가습기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습기가 없는 경우에도 실내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젖은 빨래를 널거나 집안에 분무기를 뿌려 습도를 높이면 동일하게 난방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 보조 아이템 활용하기입니다. 난로, 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도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바닥에는 이불이나 매트, 러그를 깔아두면 열 보존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실생활에도 수면바지, 내복 등으로 기본적인 보험에 신경 쓰신다면 어느 순간 흠잡을 데 없는 동절기 프로 살림꾼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는데요.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놓으면 보일러가 불필요한 공회전을 해서 냉수 방향으로 놔야 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일러는 급수의 압력차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동하여 수도꼭지를 온수, 냉수 어디에 놓든 불필요하게 작동하진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야만 압력이 발생해 작동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난방비 절약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